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김민철 씨, 올해 52세.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몸으로 때우는 힘든 일상이죠. 아내와는 3년 전에 이혼하셨고 대학생 아들 하나 있는 평범한, 아니 좀 외로운 중년 남성이었어요. 김 씨의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현장 가고 저녁에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 하나 때우고, 그리고 유일한 낙이 있었으니 바로 아프리카 TV였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대요. 게임 방송 보면서 하루 피로를 푸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방송이 있었어요. 소야라는 닉네임을 쓰는 25살 여성 BJ였습니다. 소야는 그렇게 유명한 BJ는 아니었어요. 시청자 수도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 주로 롤게임 방송을 했는데 솔직히 게임 실력은 그냥 그랬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가 말하길 그 친구가 참 착했어요. 다른 BJ들은 후원 안 오면 시큰둥한데 소야는 채팅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반응해주더라고요. 김 씨는 처음엔 김철수 34라는 닉네임으로 조용히 시청만 했어요. 가끔 안녕하세요 정도만 채팅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야는 김 씨의 채팅을 꼭 읽어줬어요. 김철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김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았어요. 현장에서는 야, 김씨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김철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김씨는 점점 더 자주 방송을 보게 됐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소야 방송 켜는 거였죠. 가끔은 간단한 후원도 했어요. 3,000원, 5,000원. 현장 일꾼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요. 어느 날은 소야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쉬어 있더래요. 그때 김 씨가 채팅으로 감기 조심하세요. 꿀차 드세요 라고 쳤는데 소야가 김철수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진짜 따뜻한 분이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 순간 김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가슴이 막 두근거렸다는 거예요. 52살인데 말이죠. 아, 이거 아니다 싶었어요. 나이 차이도 엄청나고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근데 또 방송 시간 되면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소야가 갑자기 방송에서 울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채팅창이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 집 사정이 어려워져서 방송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다음 날 생각보다 큰 금액을 후원했어요. 50만 원이었죠. 자기 한 달 용돈의 대부분이었어요. 소야가 후원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더래요. 김철수님, 이렇게 큰 금액을.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김 씨가 용기를 냈어요. 개인 메시지를 보낸 거죠.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방송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소야가 답장을 보냈어요. 진짜 고마워요. 김철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될까요? 김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고, 근데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만약 내 정체를 알면 실망할까봐. 하지만 김 씨는 정직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자신이 52살 건설 일꾼이라는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소야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이는 그냥 숫자 아닌가요? 김철수님 채팅 보면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김 씨는 눈물이 났다고 해요.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그 후로 둘은 매일 연락했어요.
김 씨는 현장 이야기를, 소야는 방송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한 달 정도 지난 후 소야가 먼저 제안했어요. 김철수님,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커피라도 같이 마시면서. 김 씨는 고민이 많았어요. 실제로 만나면 실망하지 않을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까?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첫 만남 날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약속을 잡았죠. 김 씨가 그날을 회상하며 말하더라고요. 30분 일찍 도착해서 계속 거울 보고 있었어요. 작업복 말고 정장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 떨리는 거예요. 진짜. 소야가 나타났을 때 김 씨는 안도했다고 해요.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더 밝고 예쁘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모습이 좋았다고. 김철수님, 안녕하세요. 와, 진짜 든든해 보이세요. 현장에서 일하셔서 그런가?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소야가 워낙 밝고 편하게 대해줘서 금세 긴장이 풀렸다고 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야는 김 씨의 현장 이야기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들어줬어요. 와, 정말 힘드시겠어요. 존경스러워요.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힘든데. 김 씨는 그때 느꼈다고 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그 후로 둘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커피, 그 다음엔 식사, 그리고 영화까지. 조금씩 가까워졌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김 씨가 결심했어요. 고백을 하기로 한 거죠. 솔직히 많이 망설였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내가 누군데. 근데 이대로 끝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김 씨는 한강공원으로 소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준비한 말을 했죠. 소야 씨,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소야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사실 저도 김철수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이는 정말 상관없어요. 김철수님이 저를 대하는 마음이 진짜라는 걸 느껴요. 좋아요. 김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52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네요.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됐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주변 시선도 있었고 생활 패턴도 달랐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소야는 김 씨가 힘든 일을 한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했죠. 김 씨도 소야의 방송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둘은 사귄 지 6개월이 됐어요. 김 씨는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주변에서 말해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일할 때도 힘이 나고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소야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에서도 더 밝아졌고 시청자들도 느낄 정도라고 해요. 김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진심이죠.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런 일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실화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김 씨가 특별해서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상대를 대했고 용기를 냈을 뿐이죠. 나이가 많다고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물론 모든 관계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죠. 김 씨는 지금도 매일 현장에 나가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집에 돌아오면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요즘엔 소야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결혼까지는 아직 이르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확실하다고 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조건이 부족하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진심은 통해요.
김 씨처럼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